반갑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아침에 퍼렇게 하락 출발했습니다. 근데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되는 모습으로 반등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반등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여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신에 이제 수급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오후에도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 확대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부담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기금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볼 거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여전히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많이 회복되긴 했어요. 아침 시점에 대비해서 많이 회복되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자, 올라올 때 대형주만 올라오는 게 아니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지금 뭐 전기전자 비롯해 가지고 다 약세 흐름 보이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생각보다 회복도 빠르고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만 딱 놓고 본다라면 시장의 주인공은 중소형주가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아래쪽 3150포인트까지 내려갔다 왔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조정을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 조정은 요 정도, 일단 21선 지지까지 예상되는 구간이죠. 근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뭐 수급이라든지 또 대형주들의 움직임, 여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그게 막 뭐 폭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되면서 자꾸 피를 말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너무 걱정하신다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대신에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들의 비중은 계속 줄여나가시는 게 이렇게 맞겠죠.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좀 옮겨 타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유튜브 댓글에 단 거를 보니까 모든 전문가가 다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라고 하니까 대형주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이미 대형주 약세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계속 매도를 외치고 있다라면 그거는 반대적인 의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 많이 빠지지 않은 상태, 초입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얘기할 때는 그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역발상은 좋지 않아요. 상황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 여전히 보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1300억 정도 순 매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매도가 많지 않았는데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수급이 조금만 지지를 해준다라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건 네,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 연기금, 외국인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 매도가 확장되었을 경우에 절대 시장이 플러스로 끝나지 못합니다. 외국인이나 연기금이 팔아치우는 것은 대형주가 대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시장은 마이너스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분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어제 저녁 때 라인 때가 이제 3175, 3180인데 이 라인 지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즉 급락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반등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이게 단기적 포인트고요. 지금 단타 물량이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내려가기 시작하면 오늘은 이 위로 다시 올라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점 부분이 지금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예상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수급이 계속 저렇게 나쁜 상황, 또 연기금의 매도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라면 지수는 마이너스를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조금 반등이 나왔었던 그런
그 대형주들의 그런 주가 상승률 또 중소형주의 주가 상승률도 약간씩 반납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오늘 업종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거 대형주예요. 전기전자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총 상위권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 주목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매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더 확장이 되면 지수는 무조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대형주 시가총 상위권 지수 관련 종목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도 움직임 봐야 되겠죠. 네,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오늘 하이닉스가 3%대까지 빠졌었다가 지금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은 지지선 이탈했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발생했죠. 음봉 나오고 있고요. 개파락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비중을 아직도 안 줄이셨더라면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뭐 작은 비중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만은, 비중이 많다, 부담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줄여 나가셔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삼성전자도 뭐 8만원대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평선에 대한 지지가 이탈되는 시점이 된다라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뭐 현대차라든지 뭐 모비스, 기아 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다 줄이셔야 됩니다. 이제는 추세가 꺾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 왔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매도 쪽으로 하방에 대한 리스크 관리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LG화학은 뭐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뭐 배터리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올라오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젠이 왜 이렇게 내려갔어? 시젠이 내려간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올라왔나 봐요. 근데 시젠이 막 시가총액이 되게 세지 않았었나요? 근데 요 11일까지 왜 내려가 있지? 네, 어쨌든, 네, 시젠 같은 경우 어제 조금 내려가서 그랬나봐요. 시젠이 오늘 그래도 반등 조금 세게 해주는 모습인데, 코로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아진다,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가는 것 같긴 한데, 역시 뭐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일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공매도에 노출되는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그래서 매매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11시 자료를 좀 들여다볼 거예요. 11시 자료를 좀 보시면 오늘 기관 쪽에서는 금융주 사고 있네요. 카카오 매수하고 있고요. 카카오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네. 그냥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지켜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지금 기관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어서 좀 뭔가 이제 지지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연기금 볼게요.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고요. KB금융, LG화학 즉 LG화학 같은 경우에 매수가 이 연기금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네요. 대신 삼성전자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140만 주. 제법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도 팔고 있고요. 근데 오늘 SK이노베이션 올라왔어요. 단기적 조정 네, 끝나고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7만원 정도는 이제 반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은 매도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총계로 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1등, 현대차 나와 있고요, 기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모양이 되게 안 좋아졌네요. 자동차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 꼭 줄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 하이닉스 팔고 있네요. 기관은 조금 사고 있지만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팔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나온 거지 뭐. 그래서 오늘의 매도 주체가 가장 많은 애들은 외국인. 그렇다면 이제 전기전자 쪽 또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HMM도 매도가 오늘 좀 많이 나오네요. 일단 직전 고점 넘지 못해서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면 계속 일단 전고점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아직까지는 뭐 괜찮지만은 이게 더 내린다.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온다. 그러면 단기 조정 무조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삼성전자 네, 지금은 매도를 하시는 게, 네,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그 이평선이 깨지고 내려가면서 대두로 전환됐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노출이 되면 상당히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제법 많이 축소하시는 것도 저는 권장해 드리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도 보면 이제 금융주 쪽에 이제 뭐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뭐 건설주 이런 것들 오늘 매수 들어가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냥 중소형주들이 좋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좋은 거고요. 뭐 오늘 보면 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어제 변동성이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뭐 종목들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휠라홀딩스라든지 또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요런 모양새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나갈 수도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겠는데 여전히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그 외에 뭐 종목들은 그냥 그래요. 그냥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생기죠? 대형주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수급 동향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기관들이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받아주면 시장은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정도 유지가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도 그냥 별 볼일 없고 외국인도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면 시장은 절대 플러스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후에 수급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살펴보고 대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상황을 지지선이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한데 어떻게 수급이 변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매매 같은 경우는 오후 늦지막히 보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아니면 아예 그냥 건너뛰고 다음 주로 매매를 넘기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오늘 마감 살펴보고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